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미처 하지 못했던 사회주의 문명국 관련해서 체육, 문학예술, 사회주의 민족문화, 도덕기강, 문화정서생활 이런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네, 교육과 보건을 하는데도 25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북한의 교육체계, 북한의 보건체계 이런 것들까지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네네.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설명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체육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네. 북한이 체육 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자.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 메달 좀 많이 따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하면은 북한 하면은 저 나라는 체육을 잘하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 체육 강국 건설을 통해서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계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는 전문 체육 기술을 세계적 높이에 올려 세워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해야 한다. 체육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전문 체육 기술을 세계적 높이에 올려 세운다는 건 국제대회에서, 말 그대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딱 받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중화 생활해야 된다. 이걸 또 상당히 종합과제에 넣었군요. 네. 북한이 원래 그 체육 대중화 이런데 기본,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엘리트 체육보다는 대중 체육 위주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북한에서도 예를 들어 축구팀이나 뭐 배구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기업소마다 다 있어요. 기업소마다 축구팀이 있고 그래서 막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죠. 우리는 이제 프로 축구팀 아닙니까? 근데 아마 축구팀 예를 들어 동네 조기 축구회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동네 조기 축구의 수준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높은데 프로 축구 수준까지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이 정도의 축구팀들이 북한에 엄청 많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잘 나가는 데는 거의 우리 프로 축구팀 수준인 데도 있고, 안 그러는 데는 이제 그냥 일반 조기 축구의 수준인 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체육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육 부문 자체에서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식 경기 전법을 완성해야 한다. 국제 경기에서 체육 신화를 창조해 아시아, 세계 패권을 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체육 부문의 선수들,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과제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과제, 사회 전반적으로는 학교 체육 사업을 개선해야 된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체육과학과 부문에서 따로 좀 과제가 제시됐는데, 체육과학화는 체육강국 건설의 추동력이다. 체육 부문의 모든 사업에 현대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북한 사람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체육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육을 통해서 어찌됐건 명성을 떨치고 강대해지면서 국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실제 생각해보면 그냥 국제대회에서 상 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체육을 많이 하게 되면 기본 체력도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반적 국민들의 체력 관리.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일을 더 많이 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네요. 예. 네. 다음은 문학예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네 번째 과제가 되는데,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이 한다.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문학예술이 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규정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네요. 우리는 문학예술의 역할이 뭐죠? 역할이랑이 따로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만들어내는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역할이 있다 이런 것들로 치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안정을 준다든지 미적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렇죠. 뭐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고 뭐 이런데. 그런 쪽인지 사회적 역할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향성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정서를 어떻게 풍부하게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풍부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방향성이 없는데,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딱 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방향성이 있는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학예술이 어느 쪽으로 발전하느냐, 기본적으로 돈 되는 쪽으로 발전한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게 측면이 있고, 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돈 되는 문학예술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에 도움이 되는 문학예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북한 문학예술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다른 부문과 달리 말리마의 속도를 내지 못해 훌륭한 문학 작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문학예술 분야가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다,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문학예술인 대회인가요? 그런 걸 하진 않았나요? 예, 그렇죠. 작년인가 그럴 건데, 재작년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업총화보고가 36년 동안의 문학예술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뒤떨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학예술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문학예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 분야, 그 다음에 예술 분야, 그 다음에 무대예술, 미술 분야, 군중문화 분야,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많은 작품을 내놔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각 분야에서. 문학예술이면 뭐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영화는 영화고 근데 무대예술과 미술이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군중문화예술은 맨날 맨날 아니지만 중요한 날마다 하는 그 무도회라든지 이런 것이다. 대충 이제 그림은 그려지는데 네. 무대예술 무대예술이라는 거는 연극, 연극. 공연 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니죠. 무대에서 하는 예술. 별거 아니네요. 생각보다 쉬운 거였습니다. 네. 자, 특히 영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네. 하루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문학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영화예술 분야가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영화 하면 뭐 원래 우리가 북한 영화는 거의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북한 영화가 아주 이슈를 몰고 오는 그런 북한 영화가 없었다는 것 볼 수 있죠. 네, 북한에서 만든 것 중에서 영화에서는 진짜 잘 모르겠네요. 얼마 전인가요? 그 방탄벽이라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좀 이슈를 끌었죠. 북한에서 좀 약간 띄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전까지 없었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했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새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북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SF 영화가 없어요. 불가사리라고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불가사리라고 있었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은 옛날 고전 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공상과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가지고 무슨 우주 외계인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안 만든다 그래요. 그다음에 공포 영화도 없고 귀신 나오고 이런 것도 없고. 네. 귀신이야 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만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흥행하는 영화들 보면 SF 영화가 많잖아요. 요즘은 네. 진짜 좀 외계인 나오고 뭐 괴물들 좀 나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거라. 자동차가 로봇이 좀 돼주고 뭐.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사실 북한 영화가 이렇게 어떻게 히트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영화 예술에서는 딱 그런 조건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뭔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 올바른 혁명가가 인생관을 심어주고 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오히려 이런 쪽에 자신들의 이제 장점을 살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들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자, 어쨌든 문학예술은 넘어갔고 이제 그 다음에 민족문화로 좀 넘어보죠. 네. 북한에서 이제 5번째로 사회주의 민족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 공세로 짚부수며 우리 내부의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 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의 좀 저질 문화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민족 문화를 좀 발전시켜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 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의 민족적 정서와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이 차넘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딱 어떻다라는 느낌을 받긴 좀 어렵겠네요. 어렵겠네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민족 문화가 뭔가에 대해서 딱 상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사회주의 살고 있지 않아가지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제국주의 사상 문화에 대해서 좀 경계한다 이런 느낌은 좀 확실히 받겠네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민족 문화라는 게 우리 민족 전통의 어떤 문화를 살리면서도 이게 사회주의 지향성에 맞도록, 그러니까 사회주의 지향성에 맞지 않는 문화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민족 문화 중에서 보면 봉건적인 문화, 유습 이런 것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척하고 아닌 것들은 적극 살리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도덕기강인데 도덕기강이라면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도덕기강이 중요한데 도덕교양을 강화해서 혁명 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윗사람을 존경하고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펴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사회 공중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언어 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의 확고한 풍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 선배를 존대한다 이런 건 사실 우리 정서에 딱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초등학교 도덕 국어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죠. 네네. 네, 언어 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자 이런 게 좀 강조가 많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언어 생활이 요즘 많이 이제 변하고 있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정서 생활 쪽인데 현대적인 문화 정서 생활 기지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건설하자. 그래서 극장, 문화회관, 체육관 이런 문화 체육 시설들을 좀 많이 세우고 편의 봉사 시설 이런 것도 많이 세우고 공원, 유원지, 명승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곳곳에서 체육관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개건된다라든지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무슨 일단 유원지라든지 미림 승마구락부라든지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원들도 공원 유의시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동물원과 자연과학원인가요? 거기도 자연박물관인가요? 네. 거기도 만들어졌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강조한 만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적 눈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라서 네. 예를 들어 민족문화, 도덕기강 이런 건 눈으로 딱 보이는 성과를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건설을 딱 해놓으면 눈으로 딱 보이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확 눈에 띄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이걸 더 강조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관련한 얘기들 쭉 했는데 이런 것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사실 경제가 막 엄청 열악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네. 뭐 도덕 기강을 바로 세우자 이런 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도덕 기강이야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성과가 있고 여기에 토대해서 이제 더 사람의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사회주의 문명국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인 거죠? 네. 이제 북한이 이제 강성국가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쭉 분야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분야가 정치 군사 강국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 군사 강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으셨죠, 다들? 예, 오늘까지 사회주의 문명국 두 번에 걸쳐서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 군사강국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문경화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